지금 고향에 가고 있는데, 고향에서 이제 저희가 지은 집은 아니고 이제 타사에서 이제 지었던 집 중에서 좀 누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그거를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한번 진단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타사 하자 신청이라는 그 란이 있는데, 이제 원래 지었던 회사가 뭐 없어지거나 또 아무리 와도 해결이 안 되거나,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좀 공개를 좀 해서 다른 이제 시공자라든가 회사라든가에서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편안하게 지으려고 돈을 들여서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살면서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집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배관이 요 정도의 입가가 있고 이렇게 네.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기 빠진 거예요? 네네. 예. 사진 보내드렸던 것처럼 네. 거실 천장이 지금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젖는 게? 영역이. 네. 예. 저희가 2층 양쪽 방을 안방이랑 그냥 이번 운동방처럼 쓰는데, 네. 안방은 에어컨 있는 쪽, 네. 이쪽 방은 전기선 있는 전기선이 있는 쪽에서 쪽? 물이 떨어져요. 그래요? 욕실은 전등에서 떨어지고. 전기 인입은 어디서 됐죠? 그러면? 일단 2층에 전기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은, 원래는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찬공기가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이제 온도차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나중에 폼을 써놓던가 하게 되면 아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게 지붕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붕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안에는 안 봤잖아요. 네네. 일단 요걸로 일단 첫 번째 외부에서는 요걸로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여름에 그런 건 아니죠? 네, 얼마 전에 인지하기 시작해서 봤더니 네. 이 자국이 먼저 있었고, 네. 며칠 전부터 계속 비 왔잖아요. 비 왔을 때. 그러고 나더니 계속 떨어져서 제가 손을 넣어봤더니 안에가 축축하더라고요. 물이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손을 넣으면 안에가 되게 축축. 그래요? 물이 고여있어. 이거 어떻게 점검구를 안 해놨지? 에어컨 점검구를 보통은 해놔야 되는데, 옆에다가. 점검구가 있으면 겸사겸사 해서 열어보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도 될까요? 네. 예. 제가 꺼낸다고. 이미 여기는 이미 다 젖어 있네. 네. 일단은 제일 확실한 거는 여기를 따봐야 돼요. 따서 보는 게 확실하고, 근데 만약에 위에 올라가서 보고 그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주위가 다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다. 이렇게 밟아보시면 원래 여기가 낮아져야 되는데, 네. 이 주위가 지금 제일 높아요. 바닥이 풀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 들린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에서 지금 물이 타면 이게 물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요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 관이 옆에 뭐가 묻다 보니까 물이 여기를 타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다 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혹시 몰라서 방수를 어쨌거나 다시 위에다가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여름이 되면 얘가 엄청 뜨겁잖아요. 네. 여름에 엄청 뜨겁고 밑에서 에어컨을 틀면 물이 안 새도 거기서 이제 노랗게 좀 변해요. 예, 여름결로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역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통기층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이중으로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여름에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방수도 이중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물을 한번 틀어봐서 여기다가만 넣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샌다, 밑에서 물이 나온다, 그럼 여기 문제가 확실한 거죠. 그럼 물을 여기다 잠깐 틀 수 있나요? 예, 틀어봐 주세요. 이 상태로 보고서 한참 있어서 만약에 안 새면은 이제 요 옆으로 한번 넣어봐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좀 놔두고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지금 안 새잖아요, 그죠? 안 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요 옆으로 그 뭉탱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번 물을 한번 대볼게요. 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예.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물 내려가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방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틀어놨을 때 한참 있다가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여기 유가 문제인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방수 문제거든요. 바닥은 뿌려보나 말아요. 근데 지금 뿌리면은 헷갈려지는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서 샌 건데 여기 뿌려갖고 샌 걸까봐 시간 차이 때문에. 그래서 바닥은 뿌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테스트할 이유가 없고, 여기만 테스트를 해보면 아마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바닥 어디선가 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얘네에서 물이 샌다 하더라도 밑에서 방수가 되어 있으면 밑에서 물이 안 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샌 거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들릴 정도면 다른 데서 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주변이 다 예,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이 양이 여기만 보니까 물 많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비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 양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 30분 정도는 한번 틀어놔 보고 나서 잠근 다음에 그 이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두고 보고서 그게 더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퍼졌으면 바닥 문제니까 그때는 이 바닥을 드러내서 바닥 방수 다시 하고 마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떨어졌다. 근데 여기 젖어 있는 모양을 보면 오래 젖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젖어 있었다는 얘긴데. 유튜브 보다가 누수 관련 또 찾다가 뭐 이런 거 하자 관련 문의하면 조언 주신다고 해가지고 연락 드려봤어요. 그래도 일단은 바깥에서 처리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저희 진짜 막 다 뜯어내고 해야 되나 좀 걱정했거든요. 일단 뜯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냥 뭐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봐주시니까 훨씬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결로 문제하고 누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안에 이제 전기선 이제 넣는 이제 CD관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물이 떨어지더라, 여름엔 괜찮은데 그 안에 이제 찬 공기가 차 있으면 겨울에는 안에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찰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간단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해서 드린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 테라스에서 이제 누수가 생긴 거 가지고서 이제 봤는데, 사실은 아래를 이제 뜯어서 보면 더 확실하긴 한데 거기가 이제 그 폼으로 그 연질 폼이나 뭐 경질 폼 같은 걸로 이제 쏴놓은 상태라서 아래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 대신에 모든 누수는 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위에서 잡으면 아래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유가 있는 데다가 이제 물을 계속 집어넣어 봤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물량이 좀 더 많아지는지 덜 내는지만 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유가 아니면 바닥. 만약에 거기서 이제 물이 더 많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바닥에 이제 방수 문제일 거예요. 저거를 만약에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냥 방수만 하고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은 방수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 이중환기 공법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쏠대를 하고 다시 한번 합판을 또 치고 그래서 방수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거대로 아마 저희가 일정 잡아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이 타사 하자 사례를 신청하신 분 집에
이제 그 테라스에 이제 누수가 있었던 집이거든요. 그 집 이제 오늘 이제 뜯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자 보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쓸데없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고쳐지는 거죠, 집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난장판이네, 난장판. 예? 예? 아이고 뜯고 계시는 거예요? 얘 물 떨어지네. 저거. 씨. 안에 이 배관이 어느 쪽에 있는 거지? 지금 일단 여기서는 모르니까 예, 한번 가볼게요. 예. 수고하십니다. 망치랑 뭐 끌이나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이걸 좀 쳐봐야 되겠는데? 실리콘 갖다가 떡칠해 넣네. 실리콘. 이거를 그냥 막 실리콘으로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서 여기에 물이 고이면 얘네들이 물을 먹는 거야. 얘. 그리고 물 먹으니까 합판 밑으로 이제 물이 요 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면 합판이 다 젖는 거거든요. 이게 풀어갖고 나온 거잖아 지금. 나올 합판이네. 다 젖었네. 이거지. 여기 배관이 있긴 했네. 예, 지금 이쪽으로 다 센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 배관이네. 생각보다 그랬는데. 요만큼 까갖고요. 예. 요거 잘 안 다치게 해서 여기다 껴서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유, 부장님 잘하신다. 이게 예, 아유, 저희가 참. 아닌데. 예, 이 사이로 다 센 거야. 아주 물 들어가라고 아주 해놓은 거지 이거는. 맞아. 원인은 이제 여기 방수를 할 때 이 배관이 있으면 이 방수가 이 배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지 되는데 여기서 끊겨 있고 개념 없이 방수를 해놓은 게 원인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얘를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좀 연결해서 올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멤브레인 시트 방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몰탈 방수 한번 방수를 이중으로 해놓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 방수를 여기까지 올려야 되니까 방수 멤브레인이 마감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징크를 한번 더 말아서 여기까지 내려버릴 거예요. 지금 현대풍까지 진단해 주신다고? 이거 보는 바와 같다. 진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같다. 찢어졌습니다. 이거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이 밑에 찢어졌어요. 다 젖었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밑으로 다 젖었습니다. 날 좋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말려야 되겠네 느낌이. 충분히 말려요. 충분히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시공할 바에는 시공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원래 오픈 발코니는요 100이면 100 다른 회사에서는 권하질 않아요. 이 누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누수가 안 된다 치더라도 여름 결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법 자체가 달라요. 저희 회사 공법은 그 이중 방수로 하고 이중 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붕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바닥 자체가 지붕이 되게끔 만드는 공법이에요. 예. 그럼 그 저희 회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일단 다행히 그 원인은 완벽하게 찾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찾았고 대신에 이제 위에 이 합판이요 전체가 다 젖었어요. 아, 야에 다. 예, 전체가 다 젖었어요. 왜냐면은 위에 폼이 있으니까 물이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퍼져 갖고서 전체가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걸 벗겨놓고 네. 충분히 한 마음 같으면 한 일주일 이상 햇빛에 짱짱 말려 갖고서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합판으로 보강을 해서 그리고서 방수하고서 그렇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합판이 썩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다 뜯어 보니까 색깔이 지 색깔이에요. 예, 다들. 그래도 원인을 잘 찾아서 다행이에요.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는 봉합만 잘하면 돼요. 예.
아유, 마음고생이 심하신데. 아유. 아, 저도 이제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그래서 저 이자 먹고 있다가 전화 받고 나서, 아, 맞다, 오늘 하지 해가지고 빨리 온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시공 자체를 저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애초에 이 시공은 전공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짐작한 대로 방수의 문제인 건 맞다. 진단부터가 잘 들어맞은 거고 계획된 방법대로 언제부터 진행만 하면 된다. 이런 케이스가 아마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을 겁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 댓글을 아예 안 열어놓잖아요. 예, 그런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수면으로 막 드러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댓글들을 함부로 못 열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댓글을 항상 열어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누가 보면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댓글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건축주님들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 그리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감성주택에서는 해서는 그렇게 속 썩을 일은 없다라는 거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 썩는 일이 발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심입니다. 지금 이제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고 마감 공사, 그러니까 데크로 마감하고 후레쉬으로 마감하는 거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진행 중인 사항들 좀 점검 좀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올 예정입니다. 대부분 이제 시공자들이 설마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큰 하자로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진짜 건축을 뭐 제대로 배우고 싶다, 시공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거 말고 하자 보수에 관련된 거 먼저 무조건 해보면 진짜 좋다. 고치는 거를 좀 해보는 것,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사는 집에 물이 샜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암담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잘 해결이 잘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수고하십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 지금 이제 데크로 합성 목재로 데크를 마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바닥에 못을 박으면 안 되니까 이 아연 각관으로 대서 거기다가 이제 클립으로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립에다 이제 피스를 받고 그다음에 이 앞뒤로 이제 껴지는 거예요. 앞뒤로 이 홈으로. 여기 일단은 그전에 이제 파이프가 이제 짧게 올라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방수가 이 옆에 이 테두리까지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몰타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마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몰탈도 물 다 빨아먹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관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육가를 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지금 보면은 파이프가 요 안까지 여기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제 방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그 안으로 쏙 들어간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소리는 아예 없죠. 다시는 가센 문제는 없다. 예,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죠. 예, 멤브레인 시트가 깔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몰탈 방수를 하고 나서 그 위에다 이제 일회용 방수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이쪽 벽 쪽에 지금 두 겁을 다 새로 씌웠잖아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안전 난간, 난간하면 끝나는 거죠.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두 손으로 잡고 내려가시면 최근에 비 왔을 때는 별 문제 없었죠. 네, 그때는 뭐 전혀 예. 그냥 물 잘 내려가고요. 아, 전혀 네. 문제 없었어요. 보니까 이제 강아지 털이 이제 많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2칸 정도만 피스로 박아놔서 뛰면은 나중에 거기 막히면 이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놨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물 안 내려가거나 물이 철철철 되면 그거 풀러갖고 거기 안에 육가 있잖아요. 육가 들어서 거기만 한번 청소만 해주면 물 잘 내려갈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또 신경을 주셔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막히면 또 다 뜯어야 되니까. 예, 예. 저희는 뜯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만 이제 피스 풀기 쉽게끔 해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걱정 예. 없네요. 예. 나중에 외벽도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앞으로는 좀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네요. 처음에 물 샜을 땐 참 참담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 천장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아 물이 좀 새고 있구나 정도였는데 이제 천장 뜯어보니까 이제 안에 상황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방수 다 드러내니까 이제 방수공사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아 이게 공사가 잘 될까 사실 싶었어요. 이제 이게 방수가 잘 돼서 나중에 또 이제 물이 없이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저렇게 공사 꼼꼼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 10년, 20년은 뭐 끄떡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저는 감성주택을 잘 와이프가 신청을 해서 알게 된 건데 일단 대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약간 놀랐고요.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이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것 보고 정말 신뢰가 갔어요. 저희가 첫 집이거든요,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에서 좀 문제 없이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뭐 전원주택들 다 그렇겠지만 조금씩 수리해 가면서 그렇게 예쁘게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나오면서 일단 건축주님하고 이제 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많이 안도해 하시고 그다음에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하자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이 회사 생활을 할 때 1년에 진짜 몇백 건씩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 회사를 처음에 설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끔 이 만드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수 없을까, 고칠 수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저희 회사만의 여러 가지 공법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 그리고 직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타사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하자들을 처리해 가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저희 회사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 업그레이드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골조도 직영공사가 다 돼야 돼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골조도 직영공사가 안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목공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의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다른 회사들도 갖춰서 이런 어떤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도 있고 집을 지으려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 채널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 이제 주택에도 문제가 있어갖고서 이 채널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특히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셔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타사 하자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타사에서 지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